단순히 그동안 뭐 한국 남자들은 일본 여자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나는 한국 남자이니까 일본 여자가 당연히 나를 좋아할 것이다 생각하고 일본인들끼리의 결혼의 성혼률은 5% 언더야. 국제 결혼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와야 되는데 본인도 결혼을 쉽고 편하고 빨리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살고 있는 토사카 이두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메리 제이 브라이덜에서 그 한일 국제 결혼 그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보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제이 브라이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 온 거지? 아무 생각 안 나요. 막 땀도 나고. 그런가? 근데 촬영 첫 촬영이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 그동안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쌓였고 그 예.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와 또 주의해야 될 점, 또 그리고 그 회원을 가입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구독자분들이 질문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뻔한 대답들은 음. 뭐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정말 음. 우리 메리 제이 브라이덜만이 독특하게 경험했던 어떤 사례 이런 음.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 근데 아.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부분들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글쎄요. 우선은 국제 결혼이다 보니까 음, 저희 그 성혼율 있죠. 성혼율에 음,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거에 음.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혼율이 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성원율이라는 건 사실은 뭐 성원율이 높은 회사 그러니까 보통 질문할 때 "성원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긴 하지만 음. 사실 그 성원율에 대한 부분들은 큰 의미가 있는 포인트도 있긴 하지만 음. 본인한테 그 성원율이 적용된다라고 100%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성원율이 높다고 해서 본인도 그 회사에 들어가서 성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 그렇죠. 성원율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매칭률, 그 회사의 회원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그 여성분들하고 매칭을 하고 있느냐. 그게 결국은 국제 결혼 실패 성공률하고 실패율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아닐까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어찌 됐든 매칭이 많이 되고 있어야 결과로 성원율이 높아지는 음. 거니까. 근데 이 매칭이 많이 되게끔 하는 역할과 방향을 틀어 주는 그 관리해 주고 제안해 주고 이런 일을 하는 어떤 회사의 어떤 능력이나 거기에 속해 있는 스태프의 음. 어떤 뭐 실력 뭐 이런 것들, 관심, 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의 이제 그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성원율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단순히 물어보면서 네. 그 성원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가 그 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본인도 결혼을 쉽고 편하고 빨리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 성혼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데 정의는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음. 사람들은 성혼율 하면 그게 '결혼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음음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동남아나 음음음음. 그쪽에서의 성혼율은 음. 100%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고거를 또 설득시키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그거는 약간 처음에 가입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설명하기에는 쪼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약간 그 국제 결혼에 대한 그동안에 음. 갖고 있었던 어떤 동남아시아 쪽이 갖고 있었던 네. 어떤 매매원 비슷한 그런 어떤 결혼을 메이드 시켜주는 그런 기준으로 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성혼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질문하신 분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결혼식까지 가고 손잡고 뭐 그 결혼하는 과정까지에 대한 부분은 성혼율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한일 국제 결혼 같은 경우는 성혼율이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긴 해. 네. 근데 우리나라의 기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결혼식장을 잡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결혼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음. 상당히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성혼율이라는 거는 두 분이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생겼을 단계의 어떤 표현을 성혼율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IBJ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음. 그 성혼율은 프로포즈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양가 인사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결혼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의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행위를 했을 때의 음. 그 과정은 성혼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성혼으로 음. 우리는 처리하는 케이스가 음. 있지. 음. 그
근데 그 보면은 국제 결혼 같은 경우도 지금 성사율이 되게 작잖아요. 맞지? 낮잖아요. 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사실은 그 성사율 자체, 성혼율, 성사율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아까도 계속 IBJ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할 수밖에 없지만 한일 국제 결혼 업체가 생긴 지가 불과 2년이 채 안 된 상태고 그 2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올해 있었던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의 회사의 기준을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오피셜리 계약했던 IBJ 같은 회사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일본인들끼리의 결혼의 성혼율은 5% 언더야. 그냥 5% 언더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내 결정사의 성혼율 자체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 근데 뭐 성혼의 횟수, 성혼의 사람들이 과연 누적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표현하고 그렇게 광고를 하다 보니까 마치 성혼율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네. 평균적으로는 5% 정도의 내외라고 봐야 되고 5% 내외가 되는 것들이 같은 나라의 언어가 통하는 곳에서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국제 결혼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와야 되는데 단순히 그동안 뭐 한국 남자들은 일본 여자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나는 한국 남자이니까 일본 여자가 당연히 나를 좋아할 것이다 생각하고 나는 일본 여자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성혼도 잘 될 것이다. 한국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 우리가 이번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싶고 조금 더 문제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게끔 직설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잖아. 그렇죠. 듣기 싫은 얘기 하는 그렇지. 거죠. 듣기 싫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는 맞다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다른 방향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있는 국내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시장에서 일본까지 다 포함해서 넓은 시장에서 나의 파트너를 찾고자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한일 결혼의 어떤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동안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분이 호기심으로 스타트를 했는지 아니면 이분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가입하고 난 분 이후에 이분이 하는 행동 방식, 어떤 매칭 상대에 대해서 만남을 신청하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 아니 근데 호기심 갖고 하기에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지. 뭐 쉽지는 않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 우리 회원 같은 경우는 호기심을 위주로 해서 들어오는 회원들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근데 그래도 뭐 그런 목적을 그런 호기심이나 어떤 뭐 약간의 로망 같은 거, 일본 여성에 대한 로망 같은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가입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없지만 뭐 없잖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지.